올해 첫 수업입니다. 올해 첫 수업. 올해 첫 수업을 함께 하게 돼서 좋네요. 안 좋은 표정이다. 밥 많이 먹었나요? 많이 먹었나요? 쌤도 터질 것 같아. 지금 숨을 못 쉬겠어요. 얼굴도 막 이만큼 찐 것 같아. 쌤 원래 한 40kg밖에 안 나갔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41kg쯤 된 것 같아요. 고마워. 이런 분위기야. 이해해줘. 말도 안 되는 분위기 있죠. 이런 분위기를 수업합니다. 이미 익숙하잖아. 오늘 말도 안 되는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총 5가지 내용을 배울 건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겁니다. 3번하고 4번. 3번, 4번이 가장 중요하고요. 새롭다는 것도 3번, 4번이 좀 새로운 내용이고 나머지는 좀 알만한 내용들. 한번 좀 들어봤을 법한 내용이니까 한번 정리만 쫙 하면 돼요. 자, 나머지는 정리만 한번 내가 알고 있는 걸 차곡차곡 정리하는 곳이고요. 3번, 4번이 새로운 내용이니까 좀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들어야 될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정리할 내용을 먼저 해주고요. 우리 딱 어디까지 배우고 문제 풀 거냐면 단백질까지 딱 배우고 문제를 풀 거니까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 가질 거니까 요 1, 2, 3번 일단 요 3가지를 먼저 주목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얘기는 후루룩 지나갈 거니까 집중해서 잘 볼게요. 첫 번째, 생명체 구성물. 자, 복습 차원으로 선생님을 그려줄 거예요. 다시 한번. 알죠? 선생님 그림. 알죠? 그려줄 거야. 머리는 뒷다 잡고요. 다리가 엄청 길죠? 딱 사이즈가 딱 맞잖아. 그지? 이런 사이즈를 가진 어떤 생명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절대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쌤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 생명체에는 가장 많은 물질이 뭐가 들어있는지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생명체에 가장 많은 물질. 물이 제일 많아요. 물. 두 번째로 많은 물질이 쌤의 근육을 보면 알겠지만 단백질 같은 거죠. 단백질이 두 번째로 많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건 쌤하고 조금 무관하긴 하지만 지방이 제일 많다고 했죠. 세 번째로 많다고 했죠. 쌤하고는 상관이 없죠. 자, 네 번째로 많은 게 그동안 소개 안 했었는데 지금은 소개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많은 게 누가 많냐면 바로 핵산이라는 물질이 등장을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핵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뭐다? 무기염류가 많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핵산이라는 걸 중간에 좀 넣어줄 거예요. 다섯 번째로 많은 게 무기염류. 자, 무기염류라는 건 뼈 같은 걸 구성하는 칼슘, 인 뭐 이런 것들 말하죠. 칼슘, 나트륨 이런 것들을 무기질 또는 무기염류 미네랄 이렇게 불러주는데 이게 우리 몸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많은 게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이 다섯 번째로 많게 되고요. 자, 이것들을 구성하는 원소들까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나? 할 필요가 있네요. 우리 78쪽 원소까지 정리해주고 있죠. 그다음에 암기법 미리 소개한 게 있는데 다시 한번 암기할게요. 구성 원소. 구성 원소. 이게 뭐냐면 물을 구성하는 원소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물의 화학식이 H2O니까 H라는 원소와 산소라는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H와 O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암기법은 이거였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공통점은 영양소다. 이걸 먹으면 에너지가 난다. 그래서 반말로 달라고 한다. 어떻게 달라고 한다? 따라합니다. 줘. 그래서 쌤이 야 지방 줄까? 따라서 시작. 줘. 다시 한번 지방 줄까? 줘. 여기는 아메리칸 스타일로 줘 그러는 거야. 그래서 줘. 이렇게 지방은 C와 H와 O라는 구성 원소로 되어 있는 거야. 야, 탄수화물 줄까? 다시 한번 시작. 줘. 그죠? 얘도 CHO. 그죠? 둘 다 조예요. 이런 말 했죠? 밥만 먹어도 살찐다는 말이 그래서 성립한다. 밥만 먹어도 살찐다. 그죠? 같은 구성 원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매칭을 시켜 놓으면 두 개가 구성 원소가 CHO라는 사실을 잊어먹기가 힘듭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럼 단백질도 구성 영양소니까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단백질 줄까? 이건 받으면 안 돼. 단백질 받으면 안 돼. 쌤 이런 얘기 했었죠? 쌤이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근육이 우락부락한 사람이 옆에 서 있어. 둘 중에 누가 더 몸매가 예쁜 거다? 나같이 날씬한 몸매가 예쁜 거다. 그죠? 얘는 어떻다? 굉장히 촌스러운 거다. 이게 기억나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막 우락부락 막 이러면 굉장히 촌스러워. 옛날 사람. 그죠? 선생님 요즘 사람. 그죠? 이런 차이점. 그래서 단백질은 뭐하다? 촌스럽다. 따라합니다. 시작. 촌스럽다. 오케이. 단백질 촌스러워. 되게 막 엄청 촌스러워. 오케이. 읽어. 시작. 촌스. 그래서 뭐가 있다? CHO가 기본으로 조가 들어있지만 질소 성분과 일부 황이라는 성분까지 포함하고 있는 게 단백질 성분입니다. 오케이? 자, 헥사는 오늘 처음 소개하는데 자, 단백질하고 이제 약간 비슷하죠? 5개의 원소로 되어 있죠? 이건 촌피입니다. 아직 적절한 암기법은 만들지 못했어요. 그냥 촌피. 약간 촌티 난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헥산 따라서 촌피. 헥산은 촌피라고 기억을 합니다. 무기염류는 그냥 칼슘이나 나트륨이나 마그네슘이나 뭐 이런 것들, 탄소가 포함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무기질소, 무기염류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자, 구성 원소에 대해서 책에도 나와 있고요.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 뭐냐? 그러면은 단백질하고 헥산 둘 다 질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헥산의 정체를 좀 미리 소개하면 헥산이란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 물질입니다.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 물질이라서 이름이 핵 속에 뉴클레이 그 안에 들어있는 산성 물질 산성이 acid거든요. acid. 그래서 Na 그죠? NA가 헥산입니다. 들어봤을 거야. DNA, RNA. 이게 NA가 뭐다? 나야나 그죠? 헥산이야. 헥산. DNA, RNA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다? 나 헥산이야. 나도 헥산이야. 헥산이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둘 다 헥산인데 차이점은 나는 D를 가진 헥산이고 얘는 R을 가진 헥산이에요. D를 가진 헥산, R을 가진 헥산. D는 뭐고 R이 뭔지만 알면 끝나네요. 그죠? 그거만 배우면 끝나겠네요. 다 했네요. 집에 갈까? 안 갈 거야? 하자. 자, 생명체 구성물질의 가장 많은 것은 세 가지. 물, 단백질, 지방. 그래가지고 우리 몸은 물단지로 되어 있다. 암기법이죠? 제일 많은 세 가지는 물단지, 물, 단백질, 지방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지금 그 책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이 지방이야. 헥산, 물, 무기염류 써있죠? 자, 각각 무슨 기능을 하는지는 지금 읽어봅니다. 지금 읽어볼게요. 이걸 설명하는 건 기술 과정이기 때문에 쌤은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기능들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 지금 하지 않고 이건 이런 기능을 해, 이건 이런 기능을 해. 한번 읽어보고 일단 넘어갈 겁니다. 쌤은 그 안에 들어있는 과학적인 원리들을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럼 이런 기능을 할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기억하게 해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열된 정보들은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읽고 흡수하고 넘어갈 겁니다.
보이나? 보이죠? 볼만하죠, 아직? 잘 안 보이면 얘기해요. 지금 잠깐 계기 일식을 일으켜서 깜깜하게 해줄게요. 안 믿네? 믿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얘기할게요. 다 읽었죠?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1번 끝났어요. 자, 생명체 이런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단 정보를 준 것 뿐이고요. 자, 두 번째에서 말하고 있는 건, 자, 여기 봐봐. 단위체로 구성된 탄수화물이라고 써있죠? 자, 단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단위체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배웠어요. 탄수화물이 너무 커다란 덩어리라서, 이걸 그대로 먹으면 그대로 흡수가 안 되거든요. 뱃속에서. 소장에서 흡수가 안 돼.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라는 커다란 덩어리를 잘게 쪼개서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단위로 잘라줘야 됩니다. 그게 뭐였죠? 포도당. 정답. 포도당. 이 포도당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단위체라고 불러줍니다. 단위체가 뭐냐면 포도당 하나를 붙이면 탄수화물이 되는 거야. 그 하나의 단위체. 선생님을 이루는 하나의 단위체는 뭐야? 세포죠, 세포. 세포라는 단위체가 모여서 생명체가 되는 것처럼 이 탄수화물이라는 커다란 덩어리. 시작됐어. 계기일시. 뭐야? 안 보이나? 좀 깜깜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만할게. 놀이터이야. 자, 탄수화물이 잘게 쪼개지면 하나하나의 단위체인 포도당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거 추가로 해볼게요. 단백질이라고 하는 녀석의 단위체는 뭐였죠? 아미노산. 그러니까 단백질은 잘게 쪼개면 아미노산으로 쪼개져요. 아미노산. 좀 이따 배울 거고요. 세 번째, 치질 또는 지방. 지질이 쪼개지면요, 글리세롤, 지방산. 그러니까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불러줍니다. 지방산이라는 물질과 모노글리세리드라는 물질로 쪼개져요. 자, 지금 단위체가 뭔지에 대해서 그냥 보여준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단위체라고 불러줘. 그 단위체들을 지금 소개할 거야.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도 단위체가 모여서 어떤 커다란 물질을 만들어 가는 거야. 그런 얘기를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소개할 단위체는 바로 탄수화물이라는 녀석을 이루는 첫 번째 단위체, 바로 포도당에 대한 내용. 포도당이라는 단위체는 우리 화학식을 알고 있나요? 포도당의 화학식은요, C6H12에 O6거든요. 이거 언젠가는 외워야 되죠. 언젠가 외워야 돼요. 포도당의 화학식 외워놓으면 참 편리할 때가 많아요. 우리 광합성, 호흡 이런 것도 배워나갈 거거든요. 그때도 되게 간편합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C가 탄소죠. 포도당은 탄소 몇 개로 되어 있는 녀석이다? 6개로 되어 있는 녀석이죠. C6라는 뜻은 탄소가 6개라는 뜻이에요. 탄소 6개. 탄소 6개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육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각형. 포도당. 이 그림만 보고도 이거 탄소 6개짜리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꼭지점마다 탄소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도당과 같은 물질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6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당, 육탄당이라고 불러줍니다. 육탄당. 지금 나중에 정치를 하게 되면은 당의 이름을 육탄당이라고 만들 거예요. 육탄. 불교! 육탄. 그래서 아무튼 육탄당. 기억하세요. 육탄당. 6개의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당. 육탄당이라고 그럽니다. 좀 이따 배우게 될 핵산. 미리 얘기할게요. 핵산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당이 들어있는데, 여기는 5개의 탄소로 되는 오탄당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오탄당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당이라는 녀석이 꼭 6탄당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5탄당도 있고요. 4탄당, 당이 여러 개의 종류가 있겠죠. 근데 이 포도당이라는 대표적인 당은 6탄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단위체가 어떠한 형태로 뭉쳐 있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물질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전부 다 봐봐. 주르륵 6탄당이 연결된 모습이죠. 6탄당이라는 단위체가 주르륵 연결되어 있는 녀석이니까 바로 이것이 주르륵 연결된 이런 물질이 전부 다 탄수화물이에요. 포도당이 연결된 거니까 전부 다 탄수화물입니다. 그 왼쪽 거는 뭐라고 부르면 좋으면 고분자 화합물.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고분자 화합물이 잘라지면 뭐가 된다? 단위체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고분자 화합물. 여러 개의 분자가 연결됐다는 뜻이죠. 자, 이런 고분자 화합물들이 전부 다 탄수화물 종류인데 얘네들은 어떤 방식으로 좀 설기설기 좀 더 촘촘하게 완전 촘촘하게 연결된 방식에 따라서 서로 다른 물질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정도. 같은 단위체로 되어 있지만 연결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른 물질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정도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녹말과 글리코젠 이거는 어디다 쓰는 거냐면 체크. 저장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자, 녹말은 포도당을 저장을 할 때 녹말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뭐 감자, 고구마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녹말이거든요. 녹말가루. 걔네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만든 포도당을 감자나 고구마와 같은 그 안에다가 녹말의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글리코젠 같은 경우는 동물이 포도당을 저장할 때 쌤이 녹말을 갖고 있진 않잖아. 쌤이 미안해 옆구리에서 막 감자 꺼내고 막 저장해놨어 가질래? 이러지 않잖아. 그래서 쌤이 녹말의 형태로 포도당을 저장하진 않지만 쌤도 포도당을 저장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어디? 쌤의 간 속에. 여러분들도 간이 있죠. 간 속에다가 포도당을 땅땅땅땅땅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 꺼냈습니다. 그래서 구미호가 사람의 간을 좋아하잖아요. 이유가 있다니까. 구미호만 딱 하나 먹으면, 구미호가 간 하나만 빼먹으면은 사람이 그동안 열심히 모아놓은 포도당을 모조리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미호가 간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 이건 왜 얘기하는 것 같아?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저 녀석은 간에 저장되는 녀석이구나 라는 거예요. 간 속에 저장되는 녀석입니다. 간 속에 포도당을 저장한 형태를 글리코젠이라 불러줍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인가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 배운 거 기억나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의 기능이 뭐냐면 저 글리코젠을 뜯어내는 녀석이야. 이름이. 글리코젠을 뜯어낸다는 뜻으로 글루카곤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예요. 우리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름이 비슷해. 짜증나. 그랬잖아요. 왜 이름이 비슷했을까? 쟤를 뜯어낸다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글리코젠을 분해한다는 뜻으로 글루카곤이라 이름 붙인 거니까 비슷한 발음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둘 다 그래서 포도당을 저장하는, 식물에 저장하는 걸 녹말이라고 한다면 동물 속에 저장되는 것은 글리코젠이라고 한다.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셀룰로스는 딱 하나입니다. 키워드가 세포벽. 세포벽을 이룰 때 셀룰로스 성분으로 벽을 만들어요. 동물은 세포벽이 없죠. 근데 식물은 세포벽이 있잖아. 또 식물만 저게 필요해. 식물만 셀룰로스 성분이 필요합니다. 동물은 또 셀룰로스 성분이 없어요. 자, 그 정도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 드릴게요. 자, 포도당 한 마리가 있을 때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단당류라고 불러줍니다. 포도당이 두 개가 이렇게 공유 결합으로 연결되면 이걸 이당류라고 불러줘요. 이당류.
포도당이 여러 개가 연결되었을 때는 다당류라고 불러줍니다. 단순하죠? 다는 하나 단자, 이는 둘 이자, 여러 개 다자죠? 자, 우리 기억할 건 이 세 가지 중에서 단당류에 해당하는 것, 이당류에 해당하는 것, 다당류에 해당하는 것, 무엇이 있는지 정도만 정리하면 되는데, 자, 정리하면 이게 탄수화물의 종류입니다. 다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의 종류. 그래서 요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방금 나온 여기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는요, 예를 들어서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는 전부 다 다당류에 속하는 얘들이었던 거야. 방금 우리가 정리했던 저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는 포도당이 여러 개 연결돼 있잖아. 엄청 많이. 보여. 봐봐. 여러 개 연결돼 있으니까 전부 다 다당류라고도 불러주게 되는 겁니다. 다당류. 단당류는 뭐가 있냐? 우리 포도당이 단당류죠. 그런데 하나가 더 등장합니다.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단당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과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당. 우유가 탁 넘어지면은 두 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정답, 아야. 우유를 이렇게 넘기면 아야가 돼요. 아무튼 우유가 과당 넘어지면 과당이 나와요. 별로 기억 안 나겠다. 아무튼 과당도 단당류라는 거고요. 봐봐. 이 포도당의 화학식이 아까 C6H12의 O6라고 했잖아. 그죠? 그럼 포도당과 과당은 화학식이 똑같다? 근데 물질의 이름은 다르죠? 처음 들어볼 텐데, 이런 물질의 이런 것들을, 화학식은 똑같지만, 잘 들어, 화학식은 똑같지만, 약간의 성질이 다른 것들을 이성질체라 그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성질체. 그래서, 과당의 화학식을 써봐라 그러면은 그냥 똑같이 포도당처럼 쓰면 돼요. 근데 약간 나중에 배워주면 성질이 조금 달라진 녀석을 이성질체라고 불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당류는 두 개가 연결된 거잖아. 그래서 되게 쉬운 게 뭐냐면 이거 두 개 연결하면 돼. 그래서 C 12개. 그죠? H 얘는 22개다. 그 다음에 O는 몇 개냐? 11개다. 다시 말해서 이거 두 개가 연결되면서 봐봐. 여기서 빠져나간 게 뭔가 봐봐. 이거 두 개가 연결되면 써볼게. C6H 24개에다가 O 12개여야 하잖아.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 뭐가 빠졌어? H 2개, 산소 하나. 즉 물이 한 분자 빠져나가면서 결합돼요. 그래서 단당류 두 개가 연결돼서 이당류가 될 때 물 한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결합되기 때문에 화학식에도 똑같이 2배 한 다음에 물 한 분자만 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식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물 한 분자가 빠져나갔다라는 정도 생각해주면 됩니다. 약간 화학적 접근이에요. 그래서 이당류에 속하는 것이 그 유명한 엿당. 그 다음에 설당. 엿당과 설당. 두 가지만 책에는 나와 있죠? 엿당과 설당. 근데 설당이 설탕된 거예요. 설당이 설탕된 겁니다. 그래서 설탕의 화학식이 뭐냐 그러면은 이거 그냥 쓰면 돼요. 이게 설탕 화학식. 엿당의 화학식도 얘입니다. 그 둘의 관계도 뭐야? 또 이성질체야. 성질만 좀 달라진 거지. 둘 다 단맛이 난다는 건 똑같죠? 둘 다 단맛이 나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이름들을 딱 보고서 이건 단당류다, 이당류다, 다당류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너 이게 이당류인지 다당류인지 나 알아 몰라. 그래서 야 봐봐 녹말 이렇게 주면 녹말 이당류인가 이러면 안 되겠죠. 녹말은 다당류잖아.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게끔 우리가 머릿속에 잘 정리해서 넣어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2번 끝. 자, 하나만 더 하면 돼. 힘내자. 힘내자. 하나만 더 하면 돼. 벌써 힘들어하고 있어. 자, 단백질 얘기할게요. 단백질은 실천 강의로 해줄게요. 자, 단백질. 채민아, 단백질의 단위체가 뭐였어? 정답,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단백질 단위체 아미노산. 그럼 아미노산과 깰 때까지 아미노산들이 쫙 연결되면 단백질이 된다는 얘기죠. 아미노산이 쭉 연결되면.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 아미노산은 어떻게 생긴 거야? 이걸 주목할 거야. 아미노산. 자, 아미노산은 아미노라는 녀석과 플러스 산이라는 녀석이 결합된 형태가 아미노산입니다. 앞으로 읽을 때 아미노산 읽으면 안 돼요. 아미노산.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가 뭐냐면요. 자, 일단 단백질의 구성 원소가 CHONS였죠. 촌스러웠죠. 그래서 탄소를 기반으로 아미노산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아미노산 하나 그려보면 아미노산은 탄소. 또 물어봐야지. 한 번도 안 시킬. 채민아! 탄소가 원자가 몇 개야? 몇 개야? 정답, 4개죠? 어떻게 알았지? 대단한데? 원자가 전자가 4개입니다. 4개. 그래서 이거 하나, 둘, 셋, 넷. 요 짝대기로 보이면 5등급. 짝대기가 전자 2개로 보이면 1등급이야. 몇 개를 보여요, 전자? 2개로 보이나요? 짝대기로 보이는 사람 없나요? 자, 저게 공유 결합을 한다는 뜻입니다. 탄소가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앞에 복습을 하면 알겠지만 복습을 하면은 이제 왜 4개인지 알게 될 거예요. 자, 4개가 되는데 공유 결합 4개를 할 수 있는데 각각 하나, 둘, 셋, 4군데에다가 다른 물질을 결합시킬 수 있는 녀석이잖아. 그래서 봐봐. 왼쪽에다가는 질소를 결합시키고요. 오른쪽엔 또 다른 탄소와 결합이 되고요. 아래쪽엔 수소와 결합이 되고 오른쪽에 위에다가는 이렇게 곁가지를 해서 지 맘대로 아무거나 붙입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이 질소라는 녀석도 원자과 전자가 5개라서 공유결합을 3개 할 수 있거든요. 총 3개 중에서 하나, 둘, 3개 이렇게 결합하고요. 이쪽에 수소 결합하고요. 탄소는 하나는 이중 결합으로 산소와 결합하고 또 하나는 OH라는 것과 결합을 합니다. 지금은 매우 낯설 거예요. 이때 이 녀석의 왼쪽에 있는 NH2, 요 NH2를 아미노기랍니다. 아미노기라고 해요. 어떤 분자의 성질을 결정하는 작용기가 여러 개의 작용기가 있는데 그 중에 NH2라는 작용기를 다른 말로 아미노기라고 부릅니다. 아미노기. 약간의 염기성 성분을 떼요. 약간의 염기성 성분을 띠는 아미노기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아미노산이에요. 오른쪽에 COOH 보이나요? COOH. 이 COOH를 카복실기인데 이게 산성 성분을 떼서 카복실산기라고도 불러줍니다. 카복실산. 대표적인 카복실산이 우리가 알고 있어요. CH3, COOH 기억나요? 뭔 산이었죠? 뭔 산이었죠? 언저리마다 뭔 산이었죠? 아세트산. 들어봤죠? 아세트산이에요. 아세트산. 이 COOH 때문에 식초를 만드는 아세트산, 산성 성분이었던 거예요. COOH 때문에. 네, 방금 했던 노래 제목은? 가수는? 전혀 모르네요. 일단 완창해줄게요. 완창하면 알겠지.
원래 이래요? 원래 분위기가 원래 이래요? 자, 아세트산에도 COOH가 나오는 것처럼 이 아미노산에도 COOH가 들어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다? 아미노산입니다. 세 번째 질문. 아직 한 번도 안 했던 채민아 그만 시킬까? 하나만 마지막으로. 아미노산은 총 몇 종류가 있는지 책에서 찾아봐봐. 아미노산의 종류. 맨 위에 써있네. 정답 20종류. 아미노산은 필수 아미노산, 우리 몸에 이용되는 게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있다고 합니다.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있대요. 근데 모든 아미노산은 이름이 아미노산이잖아. 그잖아. 뭔 소리야? 20종류의 아미노산도 다 아미노산이잖아. 그러므로 아미노기와 카복실산을 모두 갖고 있어. 모든 아미노산이. 근데 20종류로 구분되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모든 아미노산은 다 똑같은 아미노기와 카복실산을 갖고 있는데 뭐가 달라서 종류가 달라지냐? 여기! 곁가지에 누가 오냐에 따라서 20종류의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곁가지에 누가 오냐에 따라서 20종류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말 해줄 거예요. 자, 이제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저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이 될 겁니다. 자, 결합시키기 위해서 한 마리를 더 그려볼게요. 한 마리 더. H, 질소, 탄소, O, OH, 나는 수소, 나는 곁가지, 투 그죠? 여기 다른 종류가 왔죠, 보여요? 다른 종류가 왔으니까 왼쪽에 있는 아미노산을 A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아미노산은 B가 되는 겁니다.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인 거야. 왜? 곁가지가 다르잖아. 그죠? 얘가 R-였다면 얘는 R3-죠. 여기 다른 종류가 왔잖아. 그러므로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인 거야. 자, 똑같이 해도 나도 아미노기가 있어. 나도 카복실산기가 있어. 자, 둘이 그럼 결합해봐. 얘네 결합할 수 있을까 없을까? 결합을 못합니다. 왜냐면 결합하려면 잘 봐. 결합하려면 여기 있는 탄소하고 여기 있는 질소가 서로 공유 결합으로 결합이 되어야 하는데 얘도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의 공유 결합을 다 사용 중입니다. 얘도 질소가 하나, 둘, 세 개의 공유 결합을 다 사용 중인 거야. 그럼 우리 결합할 수가 없어. 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뭔가를 포기해야 돼.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지. 미안해. 가! 얘 포기합니다. 나도 어쩔 수 없지. 너 가. 얘를 포기합니다. 그럼 결합펄이 하나씩 남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결합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나요? 얘도 하나, 둘, 셋, 네 개. 얘도 하나, 둘, 세 개. 그죠?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버려진 녀석들은 또 결합해서 보이죠? H 2마리, 산소 1마리,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오면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쌤이 잠시 얘기했었죠. 이 포도당이 2마리 연결될 때도 물 분자가 빠져나온다 했잖아. 근데 아미노산 2개가 연결될 때도 똑같이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옵니다. 나중에 배우죠. 좀 어려운 말로 뭐 탈수축합이다. 물이 빠져나오면서 결합된다는 말도 배울 텐데 어쨌든 지금은 화학식상으로 또는 이런 아미노산의 구조상으로 당연히 물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구나. 그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아, 물이 그래서 빠져나오는구나 라고 이해해주면 돼요. 우리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펩타이드가 2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두 아미노산 사이에서 물 분자 1개가 빠져나오면서 형성되는 결합이다 라고만 써있습니다. 보이나요? 밑줄자 물 분자 1개가 빠져나온다는 말 꼭 붙여주세요. 근데 왜 물 분자가 빠져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책에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이런 그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이 없어요. 이 그림이. 자, 여러분 기회가 되면 이 그림을 좀 그려놔서 요거를 그래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그려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위에 빈칸 있죠? 거기다 한번 그려봐. 맨 위에 빈칸에다가 한 번쯤 그려보세요.
이게 그냥 텍스트로 외우는 것보다는 훨씬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결합을 스킬 뭐라고 한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 결합의 이름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5분 안에 쉴 수 있어요. 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얼른 정리하고 단백질 나머지 설명을 들읍시다. 돼지꼬리 이렇게 많아. 무슨 일이야? 왜 그런 거지? 돼지꼬리 이렇게 많아. 그리고 후반전에는 히터 좀 꺼줄게요. 전반전은 추웠으니까. 후반전에는 끌 겁니다. 후반전. 된 것 같아요? 자, 된 것 같으니까 잠깐 볼게요, 이제. 자. 혹시 다 못한 사람들은 영상 또 올려줄 테니까 한 번 더 들으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 보면은 뭐가 써있냐면요. 방금 얘기한 게 여기 있어요. 얘가 아미노산이야. 얘가 아미노산이야. 아미노산 두 마리가 결합하면서 물이 하나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하는 모습. 방금 우리가 그렸던 그림을 단순화시킨 그림입니다. 얘하고 얘는 뭐야? 아미노산이죠. 이거를 쭉쭉쭉쭉 계속 연결할 수 있니 없니? 있죠. 그게 이거야. 안녕. 뭐라고 써 있습니까? 펩타이드 결합이 겁나 많이 결합되어 있다. 자, 폴리라는 말뜻은 뭐냐면 여러 개가 연결된 이란 뜻입니다.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개가 연결된 것을 뭐라고 한다? 폴리펩타이드라고 합니다. 쌤도 폴리, 헬리 얘 누구죠 또? 로이인가? 알아요? 나만 아는 거 아니지? 폴리를 제일 좋아했어요. 아무튼 폴리를 제일 좋아했어요. 못 알아는 사람 있네요. 몰라? 얘 뭐지? 무슨 특공대인데? 이런 분위기야, 아무튼. 좋아요. 폴리,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폴리는 폴리스가 아니죠. 폴리는 여러 개가 연결된 이란 뜻입니다. 저봐, 주르르르 구슬처럼 연결된 얘가 뭐다? 폴리펩타이드예요. 이거 구슬 하나가 뭐다? 아미노산이죠. 그죠? 잘 봐. 얘를 폴리펩타이드라고 하고요. 폴리펩타이드가, 잘 들어. 폴리펩타이드가 한 줄로 쭉 연결된 아미노산들이라면 걔가 일정하게 꼬이고 접혀서 뭉쳐진 게 뭐다? 그게 단백질이에요. 자, 폴리펩타이드와 단백질은 같은 거니 다른 거니? 다른 겁니다. 같은 게 아니야. 그냥 폴리펩타이드가 쭉 연결만 됐다고 해서 이게 단백질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단백질이란 일정한 패턴으로 꼬이거나 접히거나 해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단백질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이 녀석 어디 갔어? 자, 확장해볼게요. 이렇게 얘가 꼬이고 접혀가지고 이렇게 이거 하는 거야. 이렇게 어떤 입체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을 때 단백질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입체 구조는 여기 자연스럽게 뭐 예를 들어 파란 거, 빨간 거가 파란 거랑 빨간 거는 이렇게 이렇게 인력을 가져. 파란 거, 빨간 거 인력을 가져. 이렇게 파란 거, 빨간 거 인력 가지니까 이렇게 서로 인력을 가지는 것들끼리 서로 잡아당겨서 이렇게 꼬이게 돼. 뭐 누가 누구랑 인력을 가져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가지고 툭툭 꼬여가지고 저절로 입체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입체 구조가 만들어지기 전을 폴리펩타이드라고 하고 입체 구조가 만들어지고 나서를 이제는 우리는 단백질이라고 불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게 돼요. 체크. 폴리펩타이드가 접히고 구부러져서 입체 구조를 가지면 단백질이 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특정한 입체 구조를 가져야지만 우린 단백질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형성된 단백질 하나를 좀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볼게요. 걔가 바로 여기 있는 적혈구 속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입니다. 안녕, 적혈구. 자, 적혈구 하나. 원방 모양으로 생긴 적혈구 하나예요. 여러분들 피 흘려봤죠? 피. 코피든 뭐 흘려봤죠? 피를 흘리면 적혈구가 어마어마하게 빠져나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피가 빨간색인 거야. 피가 빨간색인 이유가 적혈구 색깔이 빨간색이거든요. 빠져나오면서 적혈구가 어마어마하게 손실되는 거야. 근데 그 적혈구 하나의 소중함에 대해서, 적혈구 하나의 소중함에 대해서 잠깐 알려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적혈구 하나에는 이렇게 생긴 이따만한 녀석을 우리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해요. 들어본 적 있죠?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이라는 저 단위체가, 헤모글로빈이라는 녀석이 100만 개 정도가 있어요. 100만 개. 적혈구 하나당 100만 개 정도의 헤모글로빈이 따다다다다다다닥 표면에 붙어 있는 거야. 표면에 따다다닥 붙어 있어요. 그 중에서 헤모글로빈 하나를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이야. 헤모글로빈 하나는 단백질 4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 4덩어리. 아까 그 폴리펩타이드가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잖아. 그럼 덩어리가 하나, 둘, 셋, 무려 4덩어리의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이 단백질 덩어리를 우리는 무슨 단백질이라고 하냐면 글로빈 단백질이라고 불러줍니다. 글로빈 단백질. 이 글로빈 단백질 4덩어리로 되어 있고요. 그 단백질마다 뭐가 지금 박혀 있냐면 하나, 둘, 셋, 4개가 박혀 있는 거 보이나요? 이게 뭐냐면 바로 철이에요. 철. Fe, 철입니다. 철. 철이 4개가 탕탕탕탕 박혀 있어요. 이 박혀있는 철 구조물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햄이라. 햄이라. 그래서 햄이라는 구조와 글로빈 단백질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름이 뭐다? 헤모글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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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과 글로빈을 모두 갖고 있어서 이름이 헤모글로빈이에요. 햄과 글로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따져 있는 햄과 글로빈이 있어서 헤모글로빈이라는 겁니다. 자, 요 햄이라고 하는 게 철이래요. 철. 여기다가 뭐가 달라붙냐? 이제 여기에 산소 분자가 달라붙어서 산소 운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헤모글로빈 한 분자가 총 4개의 산소 분자를 날라준다는 거죠. 근데 그게 몇 개 있다? 100만 개. 그럼 적혈구 하나가 나를 수 있는 산소 분자는 몇 개? 400만 개. 오케이? 적혈구 하나가 날라주는 산소 분자가 몇 개? 400만 개. 근데 우리가 피를 흘리면 적혈구가 우르르르 나간다. 어지러워. 빈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혈구 개수가 부족하면 그래서 빈혈이 걸릴 수 있다는 게 바로 저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 철분이 부족해. 그래도 뭘 만들 수가 없어? 햄을 만들 수가 없죠. 햄. 그래서 명절 때 햄 선물하나? 아무튼 햄을 만들 수가 없잖아. 아닌가? 스팸 안 돼. 햄만 돼. 그래서 햄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빈혈에 시달린다 그러면 뭘 먹는다? 철분제를 먹는 이유가 바로 저거예요.
빈혈약 주세요. 그러면 철분제 줍니다. 철분제. 먹으면 약간 비린 맛이 나요. 철의 맛이 약간 비릿한 맛이 납니다. 우리 피 먹어봤나? 피? 먹었어? 피 먹으면 약간 비릿한 맛이 나는 이유가 저 철분 성분 때문에 비릿한 맛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그런 헤모글로빈 하나에도 무려 단백질이 몇 개 들어가? 단백질이 무려 4개의 단백질이 들어가서 헤모글로빈 하나를 만들고 있잖아. 그죠? 단백질이 굉장히 작은 단위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단백질은 이런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 적혈구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설명할게요. 자, 밑에 보면은 케라틴, 콜라겐. 자, 이게 콜라겐. 피부를 만져, 피부. 탱탱하죠? 탱탱. 누르면 나오잖아. 나오죠? 안 나오네? 안 나오면 병 걸린 거야? 병 걸린 거야? 가봐야 돼. 무슨 병이다? 각기병이라 그러나? 병 걸린 거야? 누르면 탱탱 나옵니다. 그러니까 탄력이 있는 이유가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콜라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콜라겐. 다른 말로 콜라겐이라고도 많이 말하죠. 콜라겐. 이 콜라겐 성분이 있는데 콜라겐이 뭐다? 단백질이었어. 단백질. 콜라겐 모습 봐봐. 1번, 2번, 3번 단백질이 이건 길게 꼬여있는 단백질 형태야. 길게 꼬여있는 단백질 형태가 세 가닥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굵은 가닥을 만들어서 콜라겐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콜라겐도 단백질이고 단백질 3마리가 얽혀가지고 만들어진 게 콜라겐이라는 복합 단백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피부를 구성하는 단백질이죠. 그래서 문제, 콜라겐을 구성하는 단백질과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단백질은 종류가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종류가 다른 이유는 뭐다?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당연히 다릅니다. 아미노산 배열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종류도 다른 거예요. 체크. 둘의 종류가 따르다 아미노산 배열 순서가 다르니까 종류가 다른 거지. 아미노산 배열 순서가 달라지면 단백질의 종류 역시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 당연하죠. 단위체의 종류가 다르니까 다른 종류의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겠네요. 그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자, 이것도 밑줄 볼게요. 맨 밑에 나와 있어요. 헤모글로빈과 콜라겐은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 수, 배열 순서가 서로 다르다. 표현법이야. 둘은 왜 다르냐? 당연히 다르죠.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표현해야 돼? 둘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도 다르고요. 아미노산의 개수도 다르고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종류, 개수, 배열 순서 이 세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이 된다라는 겁니다. 종류, 수, 배열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종류하고 개수가 같을 수도 있어. 하지만 순서가 다르면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런 단백질은 굉장히 이것에 약합니다. 이 단백질들은 여기 약합니다. 체크할게요. 열과 산에 굉장히 약해요. 여기 오른쪽에 곁가지에 나와 있습니다. 단백질은 열에 약하고 산에 약합니다. 쌤 몸속에도 단백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우락부락한 근육도 단백질이겠지만 피부도 이 탄력 있는 탄력 있는 피부도 단백질이잖아요. 알겠죠? 근데 또 뭐가 단백질이냐면은 각종 효소들, 쌤 몸속에 있는 각종 효소들도 단백질이야. 대표적인 효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소화효소. 소화시키는 효소들 단백질이죠. 근데 그 단백질이 뭐에 약하다? 열에 약하다. 쌤이 갑자기 체온이 45도까지 올라가. 45도. 내가 존경하는 마이클 조던 번호인데 45도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죠. 45도면 쌤이 현재 36.5도니까 최 10도도 안 되는 온도. 10도도 안 되는 온도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 있나요? 죽을 수 있어. 왜 죽는지 알아요?
100도도 아니고 10도. 단백질이 모두 변성된다는 말이 성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단백질이 다 변성돼서 나는 죽어요. 일단 소화효소가 다 죽겠죠. 소화효소가 자기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야. 쌤이 몸속에 들어가는 음식물은 소화가 절대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되면 흡수도 안 되겠죠. 흡수가 안 되면 쌤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으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에너지를 만들 수 없으면 심장이 멈춥니다. 호흡을 못해요. 호흡하려면 갈비뼈 올려야 되고 생경막 내려야 되거든요. 이런 호흡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에너지가 없어. 운동을 못해. 호흡 운동이 안 일어나.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준 거야. 내가 몸의 온도가 좀 올라가다가 한 40도 정도 올라갔어. 버틸만 한데 근데 심장이 멈춰요. 왜 멈추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의 체온이 40도 가까이 올라가면은 굉장히 막 응급실 가고 난리치는 이유가 바로 몸속에 있는 단백질들이 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우리 고기를 시켜. 음식점 가서 그럼 빨간색 고기가 나오죠. 불판에 구워. 색깔이 바뀌죠. 색깔 바뀌었어. 다시 온도 떨어뜨려. 온도를 다시 떨어뜨리면 원래 색으로 돌아오는? 안 돌아오잖아. 한번 열에 의해서 변성된 단백질은 원래 상태로 절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내 몸의 체온이 40도 넘어가서 모든 단백질이 죽었다. 그럼 이제 끝인 거야. 이 단백질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야? 내 몸이 버틸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온 관리를 잘 해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는 거. 근데 그게 열뿐만이 아니라 산에도 약하니까 산도 조심해야 합니다. 산이란 염산, 산성이야. 우리 몸이 너무 산성 쪽으로 가도 안 되고 너무 염기성으로 가도 안 돼요. 딱 중성 정도의 어떤 액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케이, 문제 풀고 쉴게요. 80쪽 문제 후루룩 빨리 풀어봅시다. 80쪽 문제 풀어볼게요.